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송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미국에서는 음력설을 쇠지 않죠. 하지만 아시안 커뮤니티가 확산하고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음력설을 함께 기념하고 또 상업 마케팅에 이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노정민 통신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에서 사실 공식적으로는 음력설을 쇠지 않지만 미국 정치권 또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음력설을 축하하는 분위기는 있다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미국에서는 매년 새해 1월 1일만 기념하기 때문에 음력설은 여느 날과 똑같습니다. 네. 사실 음력설에 대한 인식도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아시안 커뮤니티가 좀 발달하고 또 미국이 아시아를 중시하는 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사실 음력설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분위기는 좀 있어 왔거든요. 특히 매년 미국 국무부가 음력설을 축하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해 왔고요. 네. 특히 또 한인 사회도 그렇지만 좀 아시안 커뮤니티가 발달한 지역에서는 전통 공연이나 문화체험, 퍼레이드 이런 다양한 설날 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여기에 현지 주요 정치인들도 참여하고요. 또 한인 사회에서도 자체적으로 가족이나 지인이 모여서 식사를 한다든지 주말을 이용해서 한인 단체 중심으로 또 음력설 행사를 하기도 하는데, 네. 특히 떡집이나 한인마트 등의 특수를 누리거나 또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용돈 드리기 위해서 은행이 붐비는 그런 때이기도 해서 네. 그런 음력설을 좀 그렇게 축하하는 분위기는 좀 자체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 음력설을 단순히 아시아 사람들만의 명절이 아니라 문화 소비 행사로 확산하는 모습이 보인다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는 22일에 그 워싱턴 DC 그 차이나타운 거리에서 음력설을 맞아서 전통 퍼레이드 공연이 열린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스미소니언의 아시안 박물관에서도 음력설을 맞아서 특별 전시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동부 지역도 그렇지만 서부 지역의 로스앤젤레스라든가 샌프란시스코 이런 대도시에서도 매년 설맞이 축제나 행사가 열리는데, 이때 꼭 아시아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인종들 백인, 흑인, 히스패닉 할 것 없이 다 같이 음력설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행사도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또 예를 들어서 디즈니랜드 같은 이제 유명 관광지에서도 음력설을 테마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이제 코너가 있다거나, 아니면 설날에 맞는 음식이나 문화체험, 다양한 기념품 판매 등으로 분위기를 띄우기도 하는데, 네. 이것은 이제 아시아에 대한 이제 관심과 호감이 미국에서도 커지면서 음력설이 단순히 아시아인들만의 축제가 아닌 이 미국 전반적인 문화 소비 행사로 좀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좀 엿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맞춰서 의류라든가 화장품, 보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념 상품을 판매하는 이 판촉 행사로도 좀 확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음력설을 계기로 해서 설날 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인근에 있는 대형 백화점에 가면요, 그 로비 한가운데에 이제 말 형상을 한 풍선 모양과 함께 음력설 축하한다 이런 문구가 이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올해가 말의 해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선 사실 띠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그렇죠. 예. 근데 미국 내 일부 쇼핑몰이나 백화점에서는 이렇게 말의 해를 홍보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모습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명품 브랜드에서도 이 동물 띠를 활용한 어떤 한정판 의류나 가방 등을 출시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음력설 디자인을 적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모습도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이제 음력설에 관한 문구,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설날이라는 그런 문구라든가, 아니면 이것이 새겨진 복주머니, 그리고 또 한국 문화와 결합한 이제 굿즈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네. 또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것은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한인마트라든가 또 한국 음식을 파는 미국 주류마트에서도요, 떡국 재료라든가 만두 이런 관련된
냉동 음식 등의 판매량이 좀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도 좀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만큼 음력설이요. 이제 미국에서는 어떤 상업이라든가 유통, 생활 전반에 걸쳐서 어떤 하나의 마케팅 행사로 자리 잡은 것 같고요. 그러네요. 이것이 점점 유행이 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시장의 분석도 좀 접할 수가 예,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띠를 한다는 게 참 재미있는데요. 예. 네. 그 음력설이 꼭 우리뿐만 아니라 뭐 중국, 베트남, 인근 아시아 국가들도 많이 기념을 하는데 이 네네. 미국의 음력설 마케팅에는 한국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예, 사실은 이제 과거에도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음력설을 맞아서 사실은 이제 중국 중심의 이미지가 좀 강했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말로 표현할 때도 뭐 차이니즈 뭐 그런 뉴 이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네. 그래서 뭐 전체적인 어떤 색깔도 붉은색 또 문구에도 한자가 많았다면 요즘에는 이제 한글이 활용되거나 아니면 한국 브랜드를 앞세우는 마케팅을 좀 많이 접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은 미국 백화점이나 유통업체에서도 한국 화장품이나 음식을 너무나 쉽게 접하거나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적인 요소를 마케팅에 이용하는 사례도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분석 기사 내용을 하나 읽어봤는데, 네. 이제 한국 문화가 워낙 이제 미국에서 유행을 하고 이제 많이 이제 확산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음력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문화적 토양을 이 한국 문화가 만들었다. 또 이 미국 국민이 부담 없이 이 음력설 문화에 스며들게 하는 하나의 현상이 되게끔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분석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이긴 한데 앞으로 이제 음력설이 미국에서 점점 더 이제 보편적인 문화 행사로 자리를 잡게 되면 한국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기회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 이제 뭐 한국 고유의 전통 아니면 또 한국의 어떤 이야기를 덧붙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미국에서 음력설을 공휴일로 지정하자 이런 네.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근데 이제 앞서서 이제 뭐 뉴욕주라든가 캘리포니아주, 뭐 또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시에서는요 이미 음력설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학교를 안 가는 그렇게 좀 법으로 이제 제정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밖에도 이제 미국 내에서 연방 정부 차원은 아니지만 이미 뭐 여러 주 도시 차원에서 음력설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또 연방 하원에서는 음력설 법안이 제출돼서 네. 음력설을 연방 공휴일로 공식 지정하자 뭐 이런 법률안 시도가 있었고 또 계속 음력설을 이렇게 기념하는 결의안 발의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또 이제 아시아계가 많은 워싱턴주 시애틀에서도 음력설을 공휴일로 인정해달라라는 청원이나 시민 운동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왜 그러냐 이제 배경을 한번 좀 들여다보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 내에서 이 아시안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커지고요. 네. 또 다양성을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아마 음력설을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라고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언제 실현될 것인가 뭐 여기에 대해서 확답은 없지만 네. 앞으로 뭐 계속 이런 논의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이 설날이라서 떡국은 드셔야 될 텐데요. 네,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만은.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고맙습니다. 많이 받으세요. 미국 워싱턴 DC 노정민 통신원이었습니다. 인류는 지금 핵무기를 규제할 수 있는 이른바 군축조약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핵 군축조약인 신전략무기 감축조약 뉴스타트가 만료됐기 때문인데요. 현재로서는 새로운 핵 군축조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이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기 선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핵이 없는 세상 대신에 이제 핵 군축이 사라진 세상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인류가 핵무기 없는 세상을 희구했는데 도리어 핵무기에 대한 족쇄를 치워버린 음울한 현실을 맞이한 거죠. 네. 유일하게 남아있던 핵 군축 조약인 미국과 러시아의 신전략무기 감축 조약 뉴스타트가 지난 5일로 종료됐습니다. 뉴스타트는 지난 2010년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핵 군축 조약인 전략 공격 무기의 추가 감축 및
제한을 위한 미 합중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조약의 약어입니다. 네. 2011년 2월 5일에 발효됐습니다. 이 조약은 1969년 미국과 당시 소련이 시작한 핵군축 협상의 첫 결과물인 1972년 전략무기 제한 협정 1, 이른바 썰트 1이라고 합니다. 네. 이 협정이 타결된 이후 명명을 계속 이어왔던 핵군축 조약들 중 제일 마지막 조약이었습니다. 뉴스타트는 양국이 실전 배치한 핵탄두수를 1550개로 제한하고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네. 전략폭격기 배치 대수를 700기로 제한한 내용을 뼈대로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런 핵무기의 양적 질적 제한에 더해서 무엇보다도 이를 검증하는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 조약 발효 동안 실제로 미국과 러시아는 규정대로 핵무기 제한을 잘 준수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약은 지난 2021년 10년 기한을 완료된 뒤 부속 규정으로 5년 연장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을 또 적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종료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조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이제 다시 연장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일단 조약상에는 5년간 연장만 규정돼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조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새로운 조약 협상에서 체결해야 됩니다. 네. 근데 미러 양국으로서는 그 효과를 지속시키려면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뉴스타트는 조약에 한 차례 연장만 규정해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새로운 조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일단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자. 그래서 협상에 들어가자.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뉴스타트 정신이 보존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조약이 어느 정도 유효하다고 봐야죠. 네. 아니면은 기존 조약을 다시 의회에서 비준받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안 되면은 양국이 기존 조약을 그냥 그대로 준수하자 이런 합의를 하는 거죠. 일종의 신사협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새로운 조약 협상을 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안 되고 그대로 종료돼 버렸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걸까요? 미국과 러시아가 상호 불신 속에서 조약의 만료를 방치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적인 발단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2월 21일 연방의회 연설에서 뉴스타트의 참여를 정지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러시아는 뉴스타트가 규정하는 핵무기의 양적 질적 제한은 준수하겠는데 이런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2022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쪽이 러시아의 군사 핵시설을 여러 차례 공격했었습니다. 네. 뉴스타트에 규정된 상호 핵시설 검증 사칠 과정에서 러시아의 핵시설 정보가 누출됐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우리 핵시설 공격한 것이 아니냐, 미국이 너네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네. 그리고 이런 핵시설에 대한 공격 자체가 사실은 핵군축 조약을 위태롭게 한 요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핵군축 조약이라는 것은 당연히 핵무기도 감축하는 것이지만 서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건데 어쨌든 간에 공격받았으니까요. 예. 자, 그럼 누구의 책임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미국도 실제로 좀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 러시아의 뉴스타트 검정 과정 불참선언은 러시아의 반응이 좀 과장된 것이 아니냐. 설사 미국이 그런 정보를 제공 안 하더라도 우크라이나는 그 정도의 정보는 알 수 있지 않았겠느냐 말을 하죠. 네. 하지만 그에 앞서 미국 쪽이 핵군축 체제 전반을 위협하는 조처를 먼저 취한 적도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 러시아가 지상 발사 순항 미사일을 배치한다. 이런 이유로 2019년에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라고 하는 데를 공식 탈퇴해버렸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이른바 핵군축 체제가 일몰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미국이 시계에게서 선빵을 날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사 러시아가 지상 발사 순항 미사일을 배치한다고 해도 미국이 이런 식으로 INF에 탈퇴하는 것은 좀 과도하지 않았냐 평가를 하죠. 네. 자, 그렇다면 미국과 러시아 양쪽이 맺었던 이전에 다른 핵 군축 조약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은 1969년부터 핵 군축 조약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물이 1972년
전략무기 제한 협정, 이른바 SALT-1이라는 것이 체결됐었습니다. 네. 그 이후부터 이제 핵 군축 체제가 바람에 돛을 단듯이 나아갔습니다. 같은 해 1972년에 탄도탄 요격 미사일 ABM 제한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탄도탄을 갖다가 이른바 이제 핵무기를 실은 탄도탄이 날라오면 이걸 요격하는 건데 이런 방어력이 막강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상대 자기 쪽의 공격력도 막강해진다 이런 논리로 해서 이걸 서로 규제하기로 한 거죠. 네. 그다음에 SALT-1을 더 강화하고 연장시킨 전략무기 제한협정 2, SALT-2가 1979년에 체결됐고 네. 1987년에는 중거리 핵전력 조약, 그러니까 중거리 미사일을 서로가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위협하지 않는 서로 위협한 지역에 배치하지 않겠다. 즉 미국은 유럽에다가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고 러시아 역시 유럽을 위협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곳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겠다. 상당히 중요한 조약입니다. 왜냐하면 중거리 미사일 철폐해버렸으니까 서로를 위협했으니까 어디에서. 그리고 네. 상호 검증 절차까지 촘촘하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1991년에는 전략무기 감축조약, 즉 START-1이 체결됐고 2002년에는 전략공격무기 감축조약이 체결됐고 그래서 이른바 뉴스타트까지 온 것이죠. 앞서 말한 대로 이른바 1987년에 체결된 중거리 핵전력 조약 네. INF는 상호 검증 과정을 치밀하게 규정해서 핵 군축 체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이걸 폐기해버린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뉴스타트 발효가 된 뒤에도 미러가 이 조약에 규정받지 않는 신형 핵무기 개발을 확대해 왔습니다. 네. 러시아는 브레베스트니크 핵 추진 순항 미사일, 즉 순항 미사일이 핵을 달았으니까 무한하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핵 미사일 개발했고 또 포세이돈 핵어뢰, 오레시니크 초음속 탄도 미사일들 개발해서 미국보다 오히려 핵무기가 더 앞서지 않았냐 이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도 새로운 미사일 방어망인 우주에다가 골든돔이라는 새로운 미사일 방어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핵무기 개발로 인해서 핵군축 체제가 다시 재가동되기는 더 어렵게 되지 않았냐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뉴스타트를 뭐 연장한다든지 새로운 조약을 뭐 협상을 하자 이런 시도조차도 없는 게 지금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푸틴은 지난해 9월에 뉴스타트가 종료돼도 러시아는 자발적으로 이 규정된 핵무기 제한 상한선을 1년 동안 지키겠다. 네. 그러니까 미국도 좀 동참해서 지켜라. 그리고 새로운 조약을 한번 체결해보자. 협상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으나 그 구체적 대응은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네. 지난해 10월 오히려 국방부에 러시아와 중국과 동등한 차원에서 핵실험을 재개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핵 군축 체제 종료에 불을 지펴버렸습니다. 사실 중국과 러시아가 핵실험을 갖다가 이른바 실전 핵실험을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아직까지 말이 의미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는 또 지난 1월 9일 뉴스타트가 종료된다면 그냥 종료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언급 없이 더 좋은 협정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했었습니다. 네, 그 얘기가 이제 더 좋은 협정이라는 게 중국도 이제 포함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미국 쪽은 계속 러시아의 기존 조약 준수에 대해 중국도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전 세계 핵탄두 중 미국과 러시아가 약 86%를 갖고 있고 중국이 5%를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보유량을 2배로 늘린 등 핵전력을 비약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핵전력에 동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도 포함되는 새로운 핵 군축 조약이 생긴다면 뭐 그야말로 좀 더 좋은 협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중국도 포함해서 핵전력을 만드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좀 적다는 거죠. 오히려 중국을 포함시키려다가 기존 핵군축 체제마저 위태롭게 하지 않느냐 이런 평가입니다. 일단 중국은 자신들의 핵전력이 미국이나 러시아보다 훨씬 뒤지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자신들을 포함한 핵군축 협상은 자신들의 핵전력을 갖다가 발목을 잡으려는 조처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요. 실제로 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중국의 핵전력은 미국과 전혀 같은 수준이 아니다.
중국의 핵군축 협상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공평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사실 1970년대에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소련 핵군축이 가능했던 배경은 두 나라의 핵전력이 동등했기 때문입니다. 즉 동등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거 개발해봤자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합의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중국까지 포함한 세 나라가 핵군축 협상을 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로가 우호국이기 때문에 네네. 중국과 러시아를 합친 핵전력과 미국 핵전력이 미국이 동등해야 동등해야 된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보다 너가 핵전력을 많은 게 아니냐. 당연히 응하지 않게 되는 거죠. 물론 중국 자체가 끼어들려 하지도 않지만은. 네네. 그래서 쉽지 않네요. 미국의 이런 입장은 러시아와의 양제 협상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3제 협상 모두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제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핵군축 협상 다시 시작하려면 어디에서부터 이 실타래를 풀어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미 국무부 군비 통제 차관을 지내면서 핵군축 조약을 협상했던 로즈 고트멜러라는 사람은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뉴스타트를 자발적으로 연장하자는 푸틴의 제안이 일단 받아야 된다. 설사 그가 그 꼼수를 하더라도 일단 미국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은 현재 러시아가 우리보다 핵무기 개발이 훨씬 더 앞서 있고 더 빨리 핵탄두를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미국이 이런 상태가 또 불리하다. 받아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일단 기존의 뉴스타트를 연장하는 신사협정을 맺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또 어떤 움직임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트가 종료된 지난 5일 미국과 러시아가 뉴스타트 연장 협상을 벌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미국의 엑시오스가 미국과 러시아가 아랍에미리트나 아부다비에서 진행 중이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별도로 뉴스타트 연장 협상을 갖고 거의 의견이 접근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었어요. 네. 즉 그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중재하던 스티브 이코프 미국 특사와 트럼프의 사이인 제라드 쿠슈너가 러시아 특사 유리 우샤코프와 협상을 해서 뉴스타트를 최소 6개월 동안 좀 연장하자. 네. 이렇게 서로 검토를 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물 중에 하나로 2021년 이후 중단됐던 미러 당국 사이의 대화 채널도 재가동하자. 그래서 미국 유럽 사령부가 그날 러시아와의 군사 당국 간 대화 채널을 재가동한다 이런 발표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근데 그전부터 소식이 좀 없어요. 없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네. 현재로서는 이게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그날 협상을 하고 있다. 뉴스타트 연장 협상을 하고 있던 그날 트럼프가 마침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서 네. 여전히 중국이 포함된 새로운 조약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즉 미국이 형편없이 협상한 합의로 그 밖의 모든 문제를 떠나 심각하게 위반되고 있는 뉴스타트를 연장하기보다는 우리의 핵 전문가들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새롭고 개선된 현대화된 조약을 마련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즉 상당히 일단 뉴스타트 연장의 부정적인 입장을 또 보인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네. 미국 정부 관계자도 뉴스타트를 그대로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군비 통제 틀을 협상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부다비 회동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네. 전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21세기의 진정한 군비 통제를 위해서는 급속히 전력을 늘리는 중국을 배제한 합의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미러가 기존 뉴스타트를 일시 연장하는 신사협정을 맺을지 혹은 새로운 조약 협상을 시작할지 또 중국 참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난제들이 지금 산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계속되면 안 되고 좀 뭔가 움직임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뉴스타트 연장 협상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면서 결국은 새로운 협상의 실마리를 새로운 조약의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데 네. 그것이 힘들지 않겠나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임스 블런트의 Carry You Home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